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사진첩에서 사진들을 꺼내서 요양원 직원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있었죠. 저 여자가 뭘 하는 거지? 영애 여사가 화가 났어요. 미나가 드론을 더 정교하게 조작해서 창문 가까이 보냈어요. 그리고 소리까지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켰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어머니가 요즘 이런 옛날 사진을 보시면서 계속 혼잣말을 하세요. 돌아가신 분과 대화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치매 증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요양원 직원이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빠른 입소가 필요하겠네요. 이런 증상은 혼자 두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 몰래 상담을 신청한 거예요. 내일 오전에 모시고 가서 상담받고 가능하면 바로 입소 수속을 밟으려고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그날 저녁 정자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 집에 다녀왔어. 그런데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일 오전에 좋은 요양원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난 싫다고 했잖아. 어머니, 혼자 계시면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사진첩도 잃어버리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더 위험해져요. 정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며느리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들리니까요. 정말로 자신이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며느리가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영희 여사와 박철수 옹 그리고 미나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순희 씨. 정자 할머니 계세요? 아, 네. 근데 지금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정자 할머니의 사진첩을 찾았거든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사진첩을? 네. 어디서 찾았는지 궁금하시죠? 박철수 옹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거실에 모두 모인 자리에서 미나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틀었어요. 며느리가 사진첩을 가지고 있는 모습, 요양원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순희 씨,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영애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사진첩을 숨겼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럼 이 영상은 뭡니까? 미나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어머니가 치매라고 거짓말하면서 사진첩을 증거로 쓰려고 했잖아요.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무너져 내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어? 정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이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어머니를 좋은 곳에 모시고 집을 팔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박철수 옹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좋은 요양원이라고 해서 어르신을 속이고 강제로 보내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사진첩을 가져오면서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사진첩을 펼쳐보니 정말로 박영수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담겨 있었어요. 젊은 정자 할머니와 잘생긴 청년의 사진들. 하지만 가장 뒤쪽에 있던 편지 한 장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이게 뭐야? 영희 여사가 편지를 읽어봤어요. 그건 돌아가시기 전에 정자 할머니의 남편이 쓴 편지였어요. 정자야, 미안하다. 내가 영수를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질투가 났고 그 사진들을 숨겼어. 영수가 죽었을 때 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도 알고 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이제야 그 사진들을 돌려준다. 나를 용서해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정자 할머니는 편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 남편이 마지막에는 이해해줬구나. 알고 보니 정자 할머니의 남편은 평생 아내의 첫사랑을 질투해서 사진들을 숨겨뒀었어요. 그리고 돌아가기 직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진첩을 다시 돌려줬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며느리는 몰랐던 거죠.
며느리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옛날 사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런 깊은 사연이 있는 줄은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정자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힘든 일이 많았을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솔직하게 얘기하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울게.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내 마음의 짐을 하나 덜었어. 그날 밤 정자 할머니 가족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놨고 정자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들려줬어요. 어머니,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희가 너무 몰랐네요. 괜찮아. 이제 다 과거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지. 며느리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상의드릴게요. 고마워, 순이야.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나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어. 이 집을 팔 생각은 없지만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가족들의 화해를 지켜본 영희 여사, 박철수, 옹, 미나는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도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사건이 해결된 후 미나는 약속대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채널명은 황혼의 명탐정 TV였죠. 할머니, 할아버지, 첫 번째 영상 올렸어요. 미나가 편집한 영상은 정말 훌륭했어요. 사건의 전말을 드라마틱하게 구성하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했고 가족 간의 화해 메시지도 감동적으로 담아냈어요. 와, 조회수가 벌써 1000번을 넘었어요. 댓글들도 뜨거웠어요. 할머니들이 정말 멋있어요. 요즘 젊은 탐정보다 더 추리력이 뛰어나네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의 화해까지 정말 감동적이에요.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의뢰가 들어왔어요. 미나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의뢰? 다른 동네에서 비슷한 일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도 도와주세요라고. 영희 여사와 박철수 옹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떻게 할까? 영희 여사가 물었어요. 해야지. 이제 진짜 탐정단이 된 거야. 박철수 옹이 대답했어요. 며칠 후 세 사람이 시장에 나갔을 때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어요. 어머, 영희 여사님, 유튜브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박철수 어르신 진짜 명탐정이시네요. 미나야, 영상 정말 잘 만들었더라.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영희 여사를 오지라퍼라고 부르며 귀찮아했는데 이제는 정보통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어요. 박철수 옹도 무뚝뚝한 독거노인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로 대접받게 되었고요. 특히 미나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우리 진짜 대박 났어요. 언론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와요. 하지만 세 사람은 유명세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나야,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야. 영희 여사가 말했어요. 알아요, 할머니. 하지만 광고 수익으로 탐정 활동 경비라도 충당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 박철수 옹이 동의했어요.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정자 할머니였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영희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 정자 할머니는 이제 박영수와의 추억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그런 할머니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고요. 어머니, 그분과의 사진도 거실에 하나 걸어두시는 게 어때요? 며느리가 제안했어요. 어머니의 소중한 추억이니까요.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죠. 어머니의 인생의 일부인데 왜 숨기세요? 정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숨기고 살았던 자신의 첫사랑을 이제 당당하게 추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황혼의 명탐정 TV가 유명해지면서 정말로 여러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번엔 사라진 유산 문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엔 수상한 새 이웃 사건도 있고요. 어머, 경로당 도박 사건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미나가 들어온 의뢰들을 정리하며 신났어요. 하지만 영희 여사와 박철수 옹은 신중했어요.
미나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만 골라야 해. 너무 위험하거나 복잡한 건 경찰에 맡기고. 알아요.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사람은 다음 사건을 선택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어요.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말이죠. 첫 번째 사건을 통해 세 사람은 서로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게 되었어요. 영희 여사는 뛰어난 인적 네트워크와 직관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탁월했죠. 박철수 옹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논리적 사고력과 체계적인 수사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증거를 분석하고 사건을 구조화하는 능력이 뛰어났고요. 미나는 젊은 세대의 기술적 감각과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어요. 온라인 조사, 디지털 증거 수집,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셋이 모이니까 정말 무서울 게 없네. 영희 여사가 웃었어요. 그러게, 나 혼자였다면 절대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박철수 옹도 동의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미나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황혼의 명탐정단의 활동은 동네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사람들이 서로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르신들도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우리도 뭔가 유용한 일을 할 수 있구나.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는 게 아니구나. 경로당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시간만 때우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동네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토론의 장이 되었어요. 영희야, 요즘 우리 동네가 참 좋아졌다. 그러게, 사람들이 서로 도우려고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것 같아. 이 사건을 통해 가장 많이 성장한 건 미나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점점 진짜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처음에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의 사연이 이렇게 깊고 복잡한 줄 몰랐어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인생이 걸린 일들이잖아요. 영희 여사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미나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하는 일이야. 앞으로는 더 책임감을 갖고 할게요. 단순히 조회수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미나는 영상 편집 스타일도 바꿨어요. 자극적인 제목이나 과장된 연출 대신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에 집중했죠. 박철수 옹에게도 이 일은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어요. 아내를 잃은 후 무기력하게 지내던 그가 다시 생기를 찾았거든요. 영희 여사, 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 왜? 오늘은 또 어떤 사건이 있을까 하고 말이야. 예전에 형사 일할 때처럼 흥미진진해. 박철수 옹은 오래된 수사 기법들을 현대적으로 응용하는 방법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미나에게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영희 여사에게 인간관계의 미묘함을 배우면서 자신만의 탐정 스타일을 완성해 나갔어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울 게 있구나. 평생 오지라퍼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영희 여사에게 이 경험은 자아실현의 기회였어요. 미나야, 할머니가 평생 꿈꿨던 게 이런 거였나 봐. 어떤 거요? 사람들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일 말이야. 예전에는 그냥 수다 떠는 걸로만 끝났는데 이제는 그 정보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잖아. 영희 여사는 이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더 신중해졌어요. 단순히 재미로 듣는 게 아니라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생각하면서 듣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세 사람은 깨달았어요.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정자 할머니 사건에서도 단순히 사진첩을 찾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가족 간의 오해를 풀고 할머니가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 목표였던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게 아니구나. 박철수 옹이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주는 일인 것 같아요. 미나가 대답했어요. 그래, 그게 진짜 탐정의 일이야. 영희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혼의 명탐정단으로서의 첫 번째 성공을 거둔 후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만의 원칙을 정하자. 박철수 옹이 제안했어요. 어떤 원칙이요?
첫째, 절대 돈 때문에 사건을 맡지 않는다. 둘째, 사람들의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영희 여사가 덧붙였어요. 셋째, 위험한 사건은 전문가에게 맡긴다. 미나도 의견을 냈어요. 좋아. 그리고 넷째,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이렇게 황혼의 명탐정단의 활동 원칙이 정해졌어요. 며칠 후 경로당에서 정식으로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어요. 영희 여사님, 박철수 어르신, 미나 양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네의 자랑이십니다. 동네 이장님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앞으로도 우리 동네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대답했어요. 정자 할머니도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저 때문에 소란을 피워서 죄송했어요. 그리고 영희, 철수 영감님, 미나에게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사람은 이번 사건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했어요. 가족이라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구나. 영희 여사가 말했어요. 그래서 더욱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나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진다는 것도 배웠어. 박철수 옹이 덧붙였어요. 우리 셋도 처음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해서 싸웠잖아요. 하지만 결국 함께 해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맞아.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날 밤 미나는 황혼의 명탐정 TV 첫 번째 에피소드의 마지막 편집을 마쳤어요. 영상의 마지막 멘트는 이랬어요. 사라진 건 사진첩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건 가족 간의 신뢰와 이해였어요. 우리가 찾아드린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황혼의 명탐정단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본 영희 여사와 박철수 옹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나야, 정말 잘 만들었다. 이제 진짜 탐정이 된 기분이야. 첫 번째 사건 사라진 첫사랑 사진이 해결되면서 황혼의 명탐정단은 공식적으로 동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정자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죠. 영희야, 나 이제 정말 행복해.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내 과거를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 그리고 가족들과도 더 가까워졌고. 다행이야, 정자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 동네에 또 다른 할머니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 혹시 영희 여사, 박철수 옹, 미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물론이죠. 미나가 먼저 대답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겠어? 박철수 옹도 웃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건을 시작해볼까? 영희 여사가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세 사람의 새로운 모험이 다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황혼의 명탐정단의 첫 번째 사건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정자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 인생에는 두 명의 소중한 남자가 있었어. 한 사람은 내 첫사랑 영수, 또 한 사람은 내 남편. 둘 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줬고 나도 둘 다 사랑했어. 이제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렇게 사라진 첫사랑 사진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고 황혼의 명탐정단은 동네 사람들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었답니다. 6개월 후 황혼의 명탐정 TV 채널은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니어 탐정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영희 여사는 여전히 동네 최고의 정보통이었지만 이제는 오지라퍼가 아니라 정보 전문가라고 불렸어요. 박철수 옹은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바로 현대식 탐정기법 연구였죠. 그리고 미나는 대학에서 시니어 콘텐츠 제작이라는 새로운 전공을 개척하게 되었어요. 세 사람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가끔 정자 할머니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그때 내 사진첩을 찾아준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찾아준 거였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세 사람은 뿌듯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탐정의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라진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찾은 것도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